저는 오늘 제 딸의 친엄마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8살 지우가 엄마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을 나 말고도 누군가 또 듣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자리 하나만 비어 있어도 좁아 보이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엄마라는 호칭을 가진 여자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꼴이라니요.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우리는 이상하게도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48, 워킹맘 티가 나는 칙칙한 정장 바지에 급하게 묶어 올린 머리, 눈 밑엔 다크서클. 그녀는 30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얼굴에 좋은지 나쁜지 모를 미소를 어색하게 띄운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물컵 옆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 봉투. 그 안에는 내가 잊으려 애써왔던 단어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입양동의서, 친권포기각서, 출생모 최다연. 맞습니다. 나는 입양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 같은 여자가 우리 지우의 친엄마입니다. 지우는 잘 지내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간신히 삼켰습니다. 응, 잘 지내요. 학교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또래보다 말도 많고 웃음도 많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속으로는 자꾸만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무슨 의도로 찾아온 걸까? 이름은 전화로 이미 들었지만 눈앞에서 들으니 또 생경했습니다. 최다연. 입양 서류에서 수없이 봤지만 내 입으로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이름.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다가 나는 도리어 이상한 질투심에 휩싸여 그냥 그녀라고 속으로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변해 있을 만큼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8개 전 좁고 퀴퀴한 보호소 상담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30대 후반, 다들 둘셋씩 아이 키우는 나이에 산부인과 의사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너무도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시험관, 인공수정, 수차례의 시도와 실패,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빚과 체력의 바닥. 남편은 몇 번이고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나는 도무지 엄마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복잡한 절차 중 마지막 단계쯤에서 나는 아주 어린 여자의 이름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출생모 만 21살 최다연. 담당 사회복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 의지가 확고하고 가정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했고 산후조리도 거의 못한 상태라 건강이 걱정될 정도예요. 출생 직후부터 아이와 분리되어 있어서 정서적 결연도 최소화된 편입니다. 그때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린 엄마의 사연을 깊이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와 경쟁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를 누가 더 깊이 사랑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도 그녀도 동시에 손을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의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입양을 결정했고 아이를 처음 안던 날의 무게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작고 따뜻한, 그런데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운 책임의 무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고 응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터져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로 엄마는 나 하나였습니다. 친엄마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말해주자. 머릿속으로는 늘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그런데 그날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7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엄마 배에서 나왔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럼 당연하지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 처음이자 마지막 거짓말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수많은 작은 거짓말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혈액형, 출산 이야기를 묻는 엄마들 사이에서 얼버무리며 넘어간 대화들, 엄마 닮았네라는 말에 어색하게 웃던 순간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은 올해 봄에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지우가 숙제 공책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문화 수업했는데 선생님이 입양 가정도 보여줬어.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입양도 사랑의 한 종류예요라고. 엄마, 입양이 뭐야?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단어를 딸아이의 입에서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 지우를 믿고 우리를 믿어야지. 무서워. 나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둘이라고 알게 되면 얘가 나를 덜 사랑하게 되면 어떡해. 그 두려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은 아이에게 혼란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생모 쪽에서 아이의 근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직접 만나자는 건 아니고 사진과 편지 정도 가능할까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잊어달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을.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주 앉게 된 겁니다. 다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사진 잘 받았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언니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순간 의아했습니다. 담당자는 분명 결혼 안 한 출생모라고 했었는데 나는 못 들은 척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지우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라고 해서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어린이용 노란 원피스와 손뜨개로 만든 듯한 작은 헤어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비싼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뭐라도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그만하라는 말이 뒤엉켜 목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연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우를 여기까지 보내놓고도 언니를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저를요? 예상치 못한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물론 언니 잘못은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내 아이였는데 누군가가 엄마 자리를 차지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못 가진 걸 누군가는 가지고 산다는 생각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언니가 아니었으면 지우는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태어난 게 너무 미안해서. 그 말 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때 상황이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다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요. 21살 대학교 2학년 남들처럼 연애하다가 원치 않게 임신했고 남자는 너 알아서 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알릴 수 없어서 혼자 원룸에 숨어 살듯 지내다가
학교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주변의 시선과 본인의 공포는 커져갔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봤거든요. 기저귀가, 분유가, 병원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 집도 그런 거 받아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어느 날 뉴스에서요. 엄마가 아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난리나 있더라고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는데 다들 욕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아니냐고.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보다 나은 사람이 키우게 하자. 그래서 입양을 선택했고 보호소 상담실에서 아이를 막 낳고 난 뒤 바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인하면서도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데려갈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너무 빨리 굴러가더라고요. 나는 회복도 제대로 못한 채 집으로 쫓기듯 돌아갔고 지우는 언니 품으로 갔고 다현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방에서 한참 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울 거면 그냥 데려오지 그랬냐? 근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데려와서 똑같이 버릴까봐 무서웠다고요. 언니 이런 말 하면 너무 이기적이겠지만 저는 지우가 너무 소중해서 떠나보냈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디 깊은 곳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나는 늘 버린 엄마로만 상상해왔는데 눈앞에 이 젊은 여자는 자기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 떠나보낸 거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왜 오고 싶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제가 그때 한 선택이 잘한 건지, 지우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다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엄마라는 이름을 완전히 내려놔도 되는지. 그 질문은 내가 던지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둘이라는 건 한 아이에게는 혼란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의 자리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엄마인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마주서서 속으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우리 둘은 동시에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노는 데서 천천히 오라고 했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이가 거실 쪽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는 순간 아이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누구예요?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설명할 여유도 없이 둘을 마주 보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엄마 친구야. 나는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어정쩡한 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는데 오늘 여기 온 거야. 안녕, 지우야. 다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낯을 가리는 듯 내 쪽으로 한 발 다가와 팔을 감싸 안더니 힐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좁은 거실에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먼저 입을 연 건 다현이었습니다. 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요? 예상치 못한 말에 되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한테도 언니한테도. 그리고 아이를 보며 힘들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나중에 혹시 엄마가 말해주면 그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될지도 몰라. 그때도 오늘처럼 예쁘게 인사해줄 수 있지?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꼭 말해줘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돼. 오늘은 그냥 엄마 친구라고 생각하자. 다만 엄마가 좀 더 용기 생기면 그때 엄마가 먼저 말할게.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말에는 나와 아이와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향해 있는 묘한 여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밤이 깊어지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이모랑 나 닮은 것 같지 않아?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았어. 기분이 이상해.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세상에는 말이야,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누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야. 아이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지만 내 품에 안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 그냥 지금 이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는 말 속에는 다른 건 몰라도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다연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많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느꼈어요.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둘이 똑같다는 것.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오늘 보면서 언니가 지우에게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내가 잘 떠나보냈구나 싶어서. 지우가 혹시라도 언젠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언니가 결정해주세요. 저는 언니 선택 따를게요. 무슨 선택이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엄마라는 자리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구나. 아이를 내 품으로 보내던 날, 이 젊은 엄마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지우의 생일을 혼자서라도 기억했을 거라는 사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지우를 데리고 한강을 산책하던 날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는 사실 너를 네 배로 낳지 않았어. 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 사이로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는 잠깐 멍하니 있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입양? 학교에서 배운 단어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엄마가 너를 데려올 땐 지우가 아주 작았어. 그리고 지우에게는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엄마가 있어. 아이는 강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엄마는 나버렸어? 그 질문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보다 먼저 너를 사랑했던 사람일 거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자기가 키우면 망칠까봐 더 나은 엄마한테 보내준 사람일 수도 있어. 나 그 엄마 만나볼 수 있어?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질문이 두려워서 수년 동안 준비를 미뤄왔었는데 막상 들으니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고 조금만 더 크면. 근데 그때도 지우가 먼저 말해줘. 만나고 싶은지 안 만나고 싶은지.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 엄마. 뭐든지. 그 엄마 만나러 갈 때도 꼭 지금처럼 우리 엄마도 같이 가줘.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강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품 안의 온기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우리는 다시 그 좁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연까지 셋이서였습니다. 아이는 조금은 덜 어색한 얼굴로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안녕, 지우야. 다현은 손에 쥐고 온 작은 노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같이 고르긴 했어. 상자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지우의 이름 첫 글자인지 모양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목에 차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 둘이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둘이면 나는 그냥 엄마가 두 배인 거죠? 그 순진한 한마디에 우리는 동시에 웃음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가르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우에게 엄마는 나 하나였고 이제는 두 사람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마라는 자리는 서로를 밀어내는 경쟁이 아니라 한 아이를 향해 나란히 서는 자리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사춘기가 오면 또 다른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고 지우가 상처받을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오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좁은 거실에서 서로 어색하게 마주보고 앉았던 두 엄마의 흔들리던 손, 그 사이를 오가며 웃던 한 아이의 얼굴.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인 이 기묘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건 단 하나뿐이라는 걸요. 피가 아니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용기. 나는 오늘도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웃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는 본능적으로 대답합니다. 왜 지우야?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또 다른 목소리로 또 다른 엄마를 부를 그날 나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질투 대신 안도를,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를. 그게 엄마가 둘인 한 아이 곁에서 내가 바라는 단 하나의 해피엔딩입니다. 이번 사연은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입양 가정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본인의 경험 및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사연 각색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